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연 불가능할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절윤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절윤 요구가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태세 전환 말합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었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앞두고 터진 지지율 17% 쇼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절윤 요구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이죠. 2일 김재원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지율 관련해서 쇼크가 맞다. 현장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보수 진영의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다 생각이 든다.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 지역보다 대구 지역이 조금 더 그게 강하다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경북지사 출마 선언한 상태여서요. 여기 지금 민감하게 체킹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월 26일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난리가 났는데 관련해서 그 대구 경북 지역 분위기를 전해준 거죠.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현실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지자들에게 국민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지금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도 당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 믿어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정도로 얘기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으로 그 갈등을 좀 조율하는 그런 멘트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전륜이라고 표현하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현실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방향이라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절윤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절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전날 어제 3.1절 공휴일이었는데도 의원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윤 어게인 당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다 인용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으로서도 전에 조금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정도의 톤으로 얘기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일이 있었죠. 지난달 9일, 2월 9일 고성국 전환길 등등 해서 여기 보수 유튜브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대체 뭐냐 하고 또 난리가 났었죠. 한 달 다 돼가는 일인데 그걸 좀 의식한 건지 2월 13일에는 실제적으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민이라고 좀 얼버무렸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고 했던 만큼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평론가 분들도 그렇고 기사를 이렇게 스크린하면 비슷하게 보시더라고요. 장동혁 체제 출범 초기 작년 8월 이 최고위원 출범 당시 그 선출직뿐만 아니라 해서 이제 그분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파였습니다.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탄핵 찬성파였고요. 그래서 임명직인 조광안 최고위원 빼면 다른 최고위원 모두가 윤 어게인과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 톤 정도로는 한 번 이상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찬탄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반탄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지금의 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그 윤어게인 모드로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거 혹시 지방선거 전에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수정당의 비대위 역사를 좀 다시 찾아봤어요.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는 2011년부터 2012년, 이제 11년 말, 12년 초 박근혜 비대위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그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때 디도스 공격 파문,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레임덕에 들어섰을 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락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대선이 1년 남았고 총선이 4달 남은 시점에 갑자기 비대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명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나중에 비대위원장 하시죠. 영입해서 그 당시에 중도적인 좀 메시지를 많이 내고 중도층의 그 소구력을 좀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먹혔죠. 총선이랑 대선 다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는 이 초기 단계에 비대위 출범이 있었다는 거. 선거 전에 비대위 전환에 나서지 못한 채 참패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자유한국당에서 쪼그라들던 그 힘든 시기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당권을 휘두르면서 사당화됐다, 독주한다, 소통이 안 된다, 뭐 등등등 해서 비판이 되게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비대위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시에 제가 정치부 그러니까 취재를 하지 않았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보도 같은 경우로도 그런 얘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대표의 독주를 비판하는, 우려하는 그 목소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교체까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엔 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계속 얘기하는 지금 현 상황, 2026년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얘기할 때 2018년 그 지선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그 얘기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대구 경북 빼고 다 패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야 김병준 비대위가 들어섭니다. 좀 무색무취하게 뭐 어쨌든 당을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병준 비대위가 그냥 좀 역사에 가정 없다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선거 전에 만약에 비대위가 들어섰으면 또 어땠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비대위 전환이 저는 아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다고 봤던 건 그 찬탄파 최고위원들의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등 해서 이 세 분 다 찬탄파인데 지금 거의 저륜에 가까운 스탠스의 발언들이 이제 나오니까 혹시 비대위 전환을 하려나? 물론 그 비대위 전환 요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그 가장 최근에는 한동훈 그 대표 당시에 그렇죠. 지금 현재 대표인 장동현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계실 때 가장 먼저 최고위원 이제 사퇴하면서 줄줄이 줄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로 이제 전환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모든 최고위원 6명이 다 사퇴를 해야 그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되는가 아니면 과반만 해도 되는가 이것도 약간 그 논의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찬탄파 최고위원 세 분의 이 변화가 어떤 상황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쭉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여 제 저희 아사진 미디어의 채널 영상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혹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관저 비리 특종을 했던 기자로서 그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거의 그 물고기 밥이 됐을 그런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2028년도 총선 앞두고 2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 정당 해산 이런 얘기도 하긴 나오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녹록치가 않고 그러면 이제 107석이 되는 제1야당이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돼서 민주당의 이런 법 왜곡죄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입법 폭주를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들이 다 저런 쟁점 법안들로 계속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입법비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총선까지 2년이 넘는 시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서민층,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보수 정당이 합리적인 세력으로 거듭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 소환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인 극우 세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재원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저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많은 비판을 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비대위 전환 여부 촉각을 세워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